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있으면 엉치가 너무 땡기고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심할 때는 그 간호사분이신데 보건소분만은 오래 걸으면 또 다리가 너무 땡겨서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수술하기는 싫어가지고 이제 치료받아서 운동을 시키는데 자, 왜 딜루딩 AB 테스트를 시키냐면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서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고 오래 걷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근육은 결국은 글루티오 미디우스잖아요. 글루티오 미디우스가 우리 몸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약하니까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죠. 그리고 이분이 왼쪽에 디스크 증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골반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왼쪽으로 시프트가 돼 있겠죠. 그 얘기는 라이트 GM이 레프트 GM보다 훨씬 약하다는 거죠. 그거를 평가를 해본 거예요. 사이드랭에서 자 들려보세요. 라이트 들었을 때, 레프트 들었을 때 라이트는 7개도 못 들어요. 레프트는 한 10몇 개를 들더라고요. 양쪽 다 약하지만 결국 시프트를 만드는 원인은 라이트 GM이 훨씬 더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걸음 보행을 할 때 뭐가 안 되냐면 컨센트릭, 에센트릭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척추에도 뭐가 생기죠? 컨케이브가 생기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디스크가 노출이 되고. 그래서 자 보행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자 이분이 앉아있을 때 오래 못 앉아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제가 그거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왜 대체 앉아있지를 못할까? 사실 이분이 SLR도 안 돼요. 일단 왼다리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뭘 착안했냐면 우리가 SL을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당기는 게 칼프인지 당기는 게 함스트링인지 당기는 게 글루티우스 맥시무스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함스트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푸른 이 플렉션이 안 나오네. 자, 앉아있는 사람한테 시팅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니 플렉션 시스템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푸른에서 해본 거예요. 푸른에서 해보니까는 되더라고요.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통증이나 건에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MT 적용 방법으로 도싱할 때 1RM의 40%, 50%. 그 반복 개수는 뭐냐면, 자, 50%일 때는 40번에서 47번. 40%일 때는 68번에서 86번. 그 구간 안에 들어가면 운동을 반복시키잖아요. 건염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걸 통해서 보통 한 8회 정도 하고 나서 앉아있을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봐둘 게, 이 사람이 걸을 때 뭐가 불편한지, 앉아있을 때 뭐가 불편한지를 체크를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자, 근육이나 MT를 도싱할 때 우리가 염두 두는 건 뭐냐면, 이게 이분이 근육이 문제인지 건이 문제인지, 연부 조직이 문제인지, 이분이 조인트가 문제인지, 이분이 코디네이션이 문제인지. 어떤 사람들은 근육 다 좋아요. 코디네이션이 안 돼. 코디네이션이 안 되면은 뭐가 안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힙에 코디네이션이 안 좋은 사람들 춤을 못 춰요. 그렇죠?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코디네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에 댄서 지망생이, 아이돌 지망생이 치료받아 온 적이 있었거든요. 얘도 춤은 잘 추는데 지속성이 떨어져요. 오래 춤을 추면 다 이렇게 땡겨. 봤더니 칼프도 타이피스하고 양쪽 발에서 다 깨져 있고 힙 다 깨져 있고. 그래서 걔가 지금 서울로 올라와 있는데 운동을 시켰어요. 그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지속성이 좋아져요. 보통은 1시간 운동하고 힘들어 그냥 쉬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한 2달 시켰더니 뭐가 좋아져요? 엔두런스 스트레칭이 좋아지니까 본인이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걸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통증도 사라지고. 이게 운동치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테스트에서 결국은 이분이 몇 개를 할 수 있는지를 구간을 찾아내서 40번씩 3번 할 수 있는 구간, 45번, 3번 구간을 찾아내서 운동을 시키면 건염이 사라집니다.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7번 정도 하고 나서 오래 앉아있어도 그 통증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스크 환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허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은 개개의 근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GM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함스트링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칼페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치료하면 어떻게 보면 각기전투하는 거죠. 좋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통합을 하는 거죠. 조인트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베이션을 시키고, 그다음에 척추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레터럴 밴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척추의 코어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스테빌라이징, 백 스테빌라이징 운동을 시키고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일단 증상을 없애고 그다음에 기능 부전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일상생활할 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결국 운동치료 방법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치료 방법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을 MBT가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보십니까?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라운드 숄더 얘기를 많이 하죠. 복부 환자들한테. 대부분이 라운드 숄더 되어 있고 스캐플라 엘리베이션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이 어깨, 임핀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오래 쓰다 보면 럽처가 생기고 티어가 생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라운드 숄더 된 이 환자 스캐플라의 모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해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리트렉션을 웨이트 걸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웨이트 걸어가지고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모빌라이징이죠. 어떻게 보면 조인트 모빌라이징. 스캐플라 조인트의 모빌라이징을 하는데 자, 모빌라이징도 우리가 이제 보통 나눠요. 어떻게 3단계로 나누는데 자, 모빌리티를 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엔도런스, 코디네이션을 하자. 코디네이션, 조인트의 코디네이션. 그 다음번에는 엔도런스. 그래서 모빌라이징을 통해서 관절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모빌리티,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그 다음에 엔도런스. 자, 그럼 조인트의 스테빌라이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좋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첫 번째 코디네이션. 스테빌라이징은 코디네이션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그러면 조인트별로 백의 스테빌라이저를 알아야 되고 멀티팔스라든지 아니면 오블리크라든지 그다음 니에도 스테빌라이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내측 관경이라든지 특히 스캐플라의 스테빌라이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코디를 시켜야 되니까. 스캐플라의 스테빌라이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죠? 응? 로테이터 커프는 스테빌라이저가 아니죠. 죄송하지만 걔는 휴메러스의 스테빌라이저. 로테이터 커프는. 그러면 스캐플라의 스테빌라이저는 룸보이드? 또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작용하는 근육은 뭘까요? 스캐플라가 보세요. 스캐플라가 되고 라운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밑으로 디프레션 해주는 근육이 뭐예요? 세라투스 엔테리어, 인피리어 파이버. 그렇죠? 안으로 당겨주는 게 뭘까요? 안 딸려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덕션, 인트로테이션 하는 근육이 뭐죠? 노아 트라페지우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캐플라의 스테빌라이저는 노아 트라페지우스하고 세라투스 엔테리어, 인피리어 파이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룸보이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근육은, 모든 관절의 움직임은 하나의 근육까지는 될 수는 없어요. 같이 작용을 하겠죠. 스캐플라 모션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운동을 시킬 것이냐가 결국은 스캐플라의 코디네이션을 개선하고 스테빌라이저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한 로테이터 커프는 휴메러스가 올라갈 때 왜 임핀지가 생겨요? 왜 부딪히죠? 못 당겨주니까. 휴메러스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엘리베이션 할 때마다 밑으로 당겨줘야 되죠. 그게 병진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올라갈 때마다 30도 올라갈 때마다 1cm 당겨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로테이터 커프예요. 걔들이 약해지거나 걔들이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나겠죠. 당겨주지 못하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페인 구간이 있고 페인 릴리즈 구간이 있고 또 페인 구간이 있고 나눈 이유가 로테이터 커프가 작용하는 그 기전이 어느 방향에서 제일 많이 쓰이냐면 보통은 제일 강하게 쓰이는 게 70도 각도에서 로테이터 커프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 구간은 거의 통증이 없어요. 이 구간 넘어가기까지 힘든 거예요. 시작할 때 이니셜부터 통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45도부터 120도까지 거의 통증이 없어요. 왜? 그때는 로테이터 커프가 잘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또 위로 넘어가면 얘들이 작용을 안 해요. 걔들이 작용하기 전에 뭐가 땡겨버려요? 어퍼티아를 땡겨버려요. 또 부딪혀. 그래서 그거 좀 기능 해부학을 좀 이해를 하면 아 운동할 때 왜 이 사람이 에비덕션한 통증이 올까를 이해를 하면 아 내가 어떤 운동을 처방을 해야 되겠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에서 인터널 로테이터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 포지션에서의 인터널 로테이터가 있고 60도 에비덕션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터가 있고 틀린 거예요. 왜냐면 스테빌을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하게 되면 뭐가 더 많이 작용을 해요? 로테이터보다? 팩머슬.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게 주동근으로 쓰이느냐, 어떤 게 어시스트 모드로 쓰느냐를 우리가 알려면 기능 해부학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60도 AB를 시켜놓고 로테이션 운동을 해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휴머러스의 스테빌라이징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각도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순서가 있는 겁니다. 가기 전에 올라가 버리니까 뭘 해야 돼요? 디프레션 해야죠. 그래서 디프레션 증상이 없었나? 그래? 일단은 그거는 보통 이제 말씀한 것처럼 컴펜세이션이 나타나서 우리가 AB덕션을 해야 되는데 뭐 딜로딩을 하든 아니면 노딩을 하든 중요한 건 저희는 환자 치료할 때 올라가는데 각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미 이게 생겨. 그때 뭘 하냐면 디프레션을 먼저 시킵니다. 밑으로. 왜? 디프레션에서 얻는 효과는 뭐죠? 결국은 스캐플라의 스테빌라이징 엑서사이즈가 되겠죠. 스테빌라이징. 뭘 작하기 위해서? 사라투스 엔테리어의 인피리어 파이버를 작하기 위해서. 그게 일단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때 뭐가 돼요? 스캐플라가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 덜 일어나겠죠. 그리고 컴펜세이션이 덜 발생하고. 걔가 약해지면 어퍼티어에도 많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디프레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숄더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디프레션과 리트렉션이다. 왜? 스캐플라의 스테빌라이징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딜로딩이라는 개념은 이해하셨죠? 왜 딜로딩이 필요한지. 결국 환자분들이 컴펜세이션이나 페인 때문에 동작이 안 되는 동작을 도와주는 게 딜로딩이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움직임은, 조인트의 움직임은 뭐가 일어나죠? 컨센트릭과 에센트릭이 나죠. 그죠? 자, 에이비덕션이 컨센트릭을 할 때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어덕션이 뭘 해줘야 돼요? 에센트릭이 일어나야 돼요. 얘들이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부딪히겠죠. 그래서 항상 운동할 때 딜로딩의 기준이 왜 60% 어덕션 운동을 해야 되냐면 60% 어덕션을 통해서 충분히 어덕터 머슬들을 활성화시켜야 결국 얘들이 뭐가 잘 일어나요? 에센트릭 컨트랙션이 잘 일어나요.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동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리듬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컴펜세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할 때 플렉션, 숄더 환자의 플렉션이 안 되거나 에이비덕션이 안 될 때는 결국은 익스텐서와 어덕터의 60%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거 하고 그다음에 스캐폴라 움직임만 잘 만들어주면 어깨 환자들의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법들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니어 테스트라든지 뭐 호피스 테스트, 안 그러면 엠피디 킨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스페이스 테스트를 똑같이 해요. 유럽도. 그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병명을 짚어내고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엑스레이가 없어요. 일단 환자들이 아프면 무조건 센터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스페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몇 시죠? 지금 얼마나 지났죠? 아니? 50분? 보통 한 50분 넘어가면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실습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겠죠? MBT는 무엇이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 일단 쉬기 전에 본인이 허리가 아프다. 좋아요. 본인이 어깨가 아프다. 안 아파요? 이 병원 다 건강하신 모양이네. 슬랩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어깨 마루타, 허리 마루타 해가지고 허리 아픈 부분 기본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어깨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한번 치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숄더 거랑 그다음에 백 송기트님 거랑 이창규님 거 그리고 엘보의 최근만 거 3개 해왔어요. 저희 데일리로. 매트 조금 치울까요? 3개 정도? 아니요. 괜찮아요? 백부터 먼저 해보자. 테스트하고. 어떤 거 쓰실 거예요? 근데 아까 디프레션이 없어가지고 디프레션 여기서나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피드 플레이 여기는 얘로 하면 되잖아. 이걸로 해도 되잖아요. 얘로. 근데 남자분이 지금 키가 크셔서 디프레션 그럼 그거 저걸 하면 되겠다.